이어서 이제 동기 전동기로 갑니다. 동기 전동기는 동기 발전기를 반대로 연결한 거죠. 전원을 입력해주면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자 삼상 교류 전류를 이제 흘려주게 되면, 보내주게 되면 회전자기작이 발생해서 회전자의 기동 토크를 가해줘야 됩니다. 이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동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뭔가를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런 기동 토크를 가하면 회전자는 동기 속도로 운전한다.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기를 우리가 동기 전동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동기 발전기는 뭐였냐면, 동기 발전기는 여기 고정자 전기자를 이렇게 두고요, 거기에 계자를 이렇게 전자석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돌려주게 되면 여기에서 각 A, B, C 하나씩 묶어내고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황인 거죠. 감겨져 있는 상황에서 맞은편을 이렇게 하나로 묶은 이 결선을 Y결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주면 이 A, B, C에서 각각 A, B, C라고 하는 이 3상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이거와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역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A, B, C 이렇게 세 개를 꺼내고 맞은편을 이렇게 묶어줘서 Y결선을 만들어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 ABC에 이제 전원을 여기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발전기와는 다르게 발전기에서는 여기에서 전원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에서는 이 3상의 전원을 보내주게 되면 이쪽에서 이런 회전자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3상의 이 파형의 위상차에 의해서 이런 회전자계가 역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전자석을 두어서 기동 토크를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전동기가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와는 반대로 동작하는, 구조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동기다, 동기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를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펠러 같은 거 달아서 또는 동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인 건 아니랍니다. 우리 동기기에서 동기 발전기가 거의 90% 이상 쓰게 되고요, 동기 전동기는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씁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전동기는 뭐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우지만 유도 전동기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회전자계가 그럼 어떤 원리에서 발생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 A, B, C상에 이런 120도 위상차가 나는 3상의 전류가 공급이 되게 되면 여기 뭐 각 시점에 따라서 다른 크기의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런 위상차를 이용해서 회전자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 시험에서는 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저의 자세한 강의에서는 따로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참 신기합니다. 자, 이런 회전자계 발생 원리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3상의 전원만 공급해 주어도 돌아가는 이런 회전자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자계가 각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시점으로 1번, 2번, 3번, 4번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파란색을 기준으로, 녹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얘가 회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전자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3상의 이런 교류, 전류를 흘려주기만 해도 이런 회전자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전자석을 두어서 얘는 기동 토크를 줘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돌아가요. 얘를 처음에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기 속도, NS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전동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 전동기를 처음에 기동할 때에는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인위적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자기기동법, 스스로 기동하는 법이 있는데, 자, 제동건선을 쓴다는 겁니다. 제동건선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 살펴본 적 있죠. 지난 강의에서 난조 때문에 이 제동건선을 둬서 우리 움직임을 제어하는 건선이다. 그래서
제동건선 그렇다고 그랬죠. 이것은 처음에는 이 자체가 농형 유도 전동기로 동작하면서 스스로 얘가 처음에는 기동할 수 있도록 제동건선을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전자석 앞에 있었죠. 이렇게 생긴 전자석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었던 여기에 이렇게 계자에다가 제동건선을 구멍을 뚫어서 심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유도 전동기로 동작하기 위해서 기동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동기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제동건선의 역할은 빼고요. 이제 동기 전동기로서 동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동건선은 앞에 우리 난조 방지에 제동건선을 쓴다 그랬죠. 제동건선. 그래서 이 제동건선이 자기 기동에도 쓰게 되고 난조 방지에도 쓰게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도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얘가 동기전동기다 그러면 얘를 처음에 돌리기 위해서 유도전동기를 하나를 여기다 갖다가 물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회전자개가 있을 때 이 유도전동기로 얘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빠르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극수가 중요합니다. 이극적은 유도전동기를 여기에 두어서 얘를 맞물려서 처음에는 돌려주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가 10극이라면 유도전동기는 8극, 얘가 8극이라면 얘는 6극 이렇게 극수가 2극 적은 유도전동기를 달아서 돌린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유도전동기도 사실은 이 동기 속도로 동일하게 이 3상 회전자개에 의해서 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동기 속도 P분의 120F 이렇다고 그랬죠. 여기가 극수, 얘가 주파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극수를 자세히 보시면 극수가 만약에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극수가 작아지면 즉 이 회전 속도, 동기 속도는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얘가 10극일 때 얘가 8극이면 즉 여기에 극수가 얘가 작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오히려 얘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위한 그것보다는 얘가 조금 더 빠르게 돌려서 얘를 동기 속도에 올려놓은 뒤에 그 뒤에는 유도 전동기를 빼겠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극 적은 유도 전동기를 써야만 얘가 더 빠르게 회전하면서 얘를 동기 속도, 얘가 도달해야 될 속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극 적은 유도 전동기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유도 전동기의 이제 토크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앞에서 우리 동기 발전기 출력 얘기했었죠. 이 공식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역으로만 연결했기 때문에 그때의 출력, 동기 리액턴스, 여기는 기전력, 유기기전력이죠. 그리고 단자전압,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차각에 대한 사인값,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출력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제 토크를 살펴보기 위해서 출력과 토크 사이 관계 생각해 보면 자, 전기적인 여기 출력이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인 출력, 전력이죠. 전력이 각속도, 얘는 회전력, 토크를 의미했죠. 타우, 토크.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의 출력과 토크 사이 관계를 구할 수 있게 되네요.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속도분의 P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의 P 대신에 여기 이 출력을 그대로 여기에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 그러면 오메가가 뭡니까? 오메가가 2파이F죠. 2파이F. 그리고 그때의 이 F라고 하는 것은 초당 출렁거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당 회전수 그러면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눠주면 초당 회전수, 즉 주파수와 같은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겁니다. 여기가 2파이F에 해당되는 이 부분, 오메가 2파이 60분의 NS, 2파이 60분의 N 또는 N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걸 한번 유도해 본 이유는 이때의 토크는
여기 보시면 단자전압 V죠. V와 얘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얘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는 그때의 토크가 단자전압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토크는 단자전압에 비례한다. 토크는 이렇게 써야죠. 단자전압에 비례한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한번 유도를 해봤고요. 이거하고 이제 구분해서 유도전동기는 단자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것도 차후에 나오지만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동기전동기는 단자전압에 비례하고 유도전동기는 단자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토크 공식 있었습니다. 0.975 n분의 p. 여기에서는 동기속도로 운전하니까 ns분의 p. 이거는 킬로그램 미터일 때 우리 토크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일 때 썼고요. 뉴턴 미터일 때는 뭐였습니까? 뉴턴 미터일 때는 얘가 9.5에 역시 ns분의 p. 얘는 단위가 뉴턴 미터였죠.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일 때는 0.975 n분의 p, 9.5 ns분의 p 이렇게 뉴턴 미터일 때 이런 토크 공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기 와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동기 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토크를 이용한 기계적인 출력을 표현한 것을 동기 와트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때의 출력을 잘 보시면 이 공식으로부터 나온 거죠. 이때의 출력을 P에 관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 0.975는 분모로 가고 NS는 분자로 가니까 이거죠. 여기 NS 분자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0.975가 분모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냥 P에 관해서 정의해 준 거에 불과한데 이런 표현 자체를 동기 와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0.975분의 1은 그냥 정해진 숫자죠. 그리고 NS, 동기 속도 이것도 그냥 딱 결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출력 자체를 자 이건 하나의 상수 취급을 해버리고 결국은 뭐냐 이렇게 토크를 이용한 출력으로 표시한 이런 값을 동기 와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거 출력 와트 이렇게 되고요. 이건 하나의 상수니까 이때의 토크를 가지고 출력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0.975분의 1은 계산해 보면 1.026이니까 1.026 ns분의 타우 이런 형태로 표시한 출력을 동기와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토크를 이용해서 이 기계적인 출력을 이 전동기의 출력을 표시한 이 값을 동기와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동기와트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동기전동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동기속도 일정합니다. NS 공식 뭐죠? P분의 120F 꼭 기억을 해야죠. 극수, 주파수. 자, 역률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동기전동기는 계자 전류를 어떻게 흘려주느냐에 따라서 역률 조정이 가능해서 동기 조상기로도 씁니다. 전동기를 동기 조상기 상을 조절한다. 그래서 동기 조상기로도 쓰게 되고요. 효율도 좋은 편입니다. 다른 유도전동기 이런 거에 비해서 효율은 좋고 공급이 크고 기계적으로 튼튼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동기 전동기를 뭐 KTX나 이런 데서도 고속열차에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단점은 기동 토크가 작거나 거의 없어서 즉 앞에서 우리가 기동법에서 살펴봤죠. 자기기동, 제동권선을 둬서 처음에는 유도전동기로 동작시켜서 기동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거나 또 하나는 이극적은 유도전동기를 달아서 처음엔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이 이제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가 당연히 어렵겠죠. 일정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직류 여자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석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직류 여자기를 통해서 일종의 전자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고가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동기 속도로만 쭉 회전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걔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난조라고 그랬죠. 부하가 갑자기 급변하거나 할 때 이런 난조가 일어나기 쉬운 점이 이 동기기의 특징인데 동기 전동기에서도 일종의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의 용도는 이런 분쇄기, 압축기, 그렇죠? 일정한 속도로 우리 분쇄기 부수는 거죠. 또는 누르는 것, 송풍기 이런 용도로 쓰게 되고 바로 이 뒤에 나오지만 동기 조상기라고 그랬죠. 상을 조절하는 것, 무부하로 운전하면서 역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동기인데 L과 C의 역할을 각각 할 수 있으면서 역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동기 조상기는 이렇게 역률 개선을 위해서 송전계통에 접속해서 무부하로 운전시키는 동기 전동기를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살펴봅시다. 그래서 동기 조상기 용도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에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V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력이 일정한 경우 계자 전류를 우리가 조절해 가면서 전기자 전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이쪽이 계자 전류 아시죠? 계자에 흘려주는 전류 그다음에 전기자 전류 관계를 봤더니 얘가 이런 V자 모양을 이룬다는 거예요. V자 모양. 그래서 봅시다. 처음에 계자 전류를 이렇게 크게 하면 전기자 전류가 좀 감소했다가 최저를 찍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많은 계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는 마치 콘덴서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자 전류를 이 순간보다 많이 흘려줬다 그래서 과여자 상태라고 하고 얘는 콘덴서로서 역할을 하고 콘덴서 진상이죠. 그러니까 앞선 역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가장 작은 요각보다 이제 적은 전류죠. 적은 전류의 계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는 부종여자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에는 L로서 동작합니다. 리액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리액터 역할을 하게 되고 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진 역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전기자 전류가 적은 순간 이때의 값이 역률이 1인 상태임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많은 계자 전류를 흘려주냐 적게 흘려주냐에 따라서 L로서도 동작하고 C로서도 동작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동기 전동기를 동기 조상기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죠. 상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률이 1일 경우에 이 코사인 세타가 1일 경우에 전기자 전류는 최소에 이르게 되고요. 과여자시 이 부분이죠. 과하게 여자시켰을 때 C로 동작하고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고요. 부종여자 즉 이 상태보다는 적은 계자 전류를 흘려줄 때 리액터 L로 동작하게 되고 지상이죠. 늦은 또는 뒤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가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런 최소값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V곡선들을 이렇게 쭉 이룬다고 그래서 얘를 위상특성 곡선 또는 V곡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은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그때가 바로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 조상기는 무부하로 운전하는 동기 전동기를 의미하게 되고요. 전력계통에다가 연결을 해서 전압 조정, 역률 개선을 목적으로 연결한 것을 동기 조상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V곡선, 위상 특성 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상 또는 지상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 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
동기조상기다 그 얘기죠. 이거는 뭐 우리 전력고강에서 또 나오니까요. 거기서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